안녕하세요. 오늘도 출발 성공 투자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박민영 앵커의 휴가로 인해서 오늘은 당잠사보다 조금 일찍 인사드리게 된 이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낯선 조합이긴 한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시너지가 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줬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8%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기술주들도 랠리를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 선물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요즘 슈퍼위크를 맞아서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는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좀 빠지면서 흘러갔는데 어땠는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일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0.41%, 코스닥은 1.17% 조정이 나왔는데요. 요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코스피 어제 0.63% 하락폭까지 보여줬다가 0.07% 상승하는 양전환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1.34%까지 빠졌다가 0.08%까지 낙폭을 줄였다가요. 결국에는 1.1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투심. 코스닥에서 살펴보게 되면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어제는 또 양자 컴퓨팅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이 조금씩 흘러내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꺾이지 않으면서 테마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는 분들의 피로감은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투자 원칙을 꼼꼼하게 세우고 중심을 잡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코스피는 2,500선의 지지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 장세를 보게 되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견조했던 장 초반의 흐름, 대형주의 견고한 모습에서 비롯됐고요. 다만 중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중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도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중국, 한국까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세, 과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펀드사에서 8월 7일에서 18일 사이에 중국의 블루칩 주식을 93억 달러가량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시장을 함께 흔들고 있는데 이어지는 글로벌 시장 상황 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훈풍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일장 주목받았던 섹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2차 전지, 방어주, 게임 이렇게 3개 섹터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 들어서 센티멘털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전보다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와 함께 종목들의 시세도 함께 엇갈리고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의심해서 미안해라는 시선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차 전지 조금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형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히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흘러내리게 된 주요 요인으로 미중 간의 화해 무드를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핵심 광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 시장의 종목들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27일 방중 이후에 상무부의 방중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이 요즘 워낙 출렁임이 크다 보니까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또 방어주입니다. 보험, 금융 쪽에 시세가 쏠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음식료 쪽에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어주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니까요.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음식료주들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까지 함께 겹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확실히 좀 실망감이 반영됐던 하루였습니다. 펄어비스가 14%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게임스컴이라는 세계 최대 게임 행사에서 펄어비스가 내놓았던 붉은 사막 플레이 영상 왜 플레이 영상만 내놨냐, 시연하는 모습은 왜 보여주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1차로 자리했고요. 검은 사막과 비교해선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의구심도 함께 작용하면서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게임주들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신작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 참 투심을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글로벌 원샷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서 김수정 앵커가 말을 했듯이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을 필두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3대 지수의 모습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 그리고 2년물까지도 안정세를 일제히 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2%를 하회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8월 합성 PMI S&P에서 내놓은 합성 PMI 지수도 나왔는데 50.4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파월 의장은 이 지표를 또 어떻게 바라봤을지 잭슨홀 미팅 아직까지 일정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엔비디아와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간외에서 8% 급등이 나올 정도로 정말 메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물론 시장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엔비디아가 잘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AI 기대주로서의 모습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의 모습, 시간 외에서 3%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이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2.67% 낙폭을 보여주면서 전일장에서 한세실업 같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나이키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불이 반짝반짝하는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엔비디아가 3.17%, 시간외에서는 8%가량 뛰어오르면서 $500도 뛰어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오늘은 좀 흐뭇하게 시장 바라보셨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일제히 초록불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 시장,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만큼의 훈풍을 끌고 가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2.31%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스레드가 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1%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잘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을 저희가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2.07달러였는데 발표치 그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역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35억 달러 선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메가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우리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2분기 매출, 2분기 영업이익의 성장세도 정말 무섭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1%가량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1263%나
얼마나 무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놀라운 상승세, 총 마진과 이 전분기 대비해서의 상승폭을 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적의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게임까지도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내놓은 만큼 엔비디아의 욕심은 어디까지, 주가는 정말 목표치로 증권사들이 내놨던 800달러 선까지 가게 될지 기대감을 크게 갖게 하는 이야기도 젠슨 황 CEO가 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 엔비디아와 함께라는 이야기죠. 자, AI GPU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하게 되면 HBM3의 출하도 함께 늘어나게 되겠죠. 메모리 업황의 반등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이번 실적에서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도주를 단연코 내가 주도주다라고 증명을 해낸 엔비디아가 과연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는 얼마만큼 훈풍을 끌고 오게 될까요? 국내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낙수 효과가 과연 번지게 될지 엔비디아 AI 관련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전일장 등락폭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크래프트부터 두산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엔비디아의 AI 장비 국내 수입을 하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아이크래프트가 전일장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목은 아마도 이수페타시스일 겁니다.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슈팅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HBM3 관련주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연코 리스트 안에 들어가겠고요. 그 밖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정들이 있습니다. 안심은 금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오늘 밤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26일까지 이어지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파월 의장의 2배 주목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또 투자뉴스 7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피로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차기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굉장히 이 테마주의 유행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수학이나 과학을 잘 모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어를 참 공부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주의 투자 광풍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테마주들의 이슈가 소진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들 거의 한 달 동안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진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일단 주가는 제자리로 좀 돌아온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도가 맥신 관련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난 17일에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맥신의 대량 생산 반복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장사 쪽에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상장사들은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맥신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8월 22일에 휴비스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맥신의 특허 관련한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사업 계획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아무래도 전해지다 보니까 맥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그동안에는 업종이었죠.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 시속 게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초전도체가 붙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맥신 쪽이 한 번 더 더해지면서 이제는 업종과 테마라는 큰 라이벌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더블 라이벌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빠르게 또 결정되는 모습들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슈가 빠르게 좀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3주간의 랠리를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종목이 올랐고요. 나머지 12개 종목이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물론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덕성만 7%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일 천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밀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비스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은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비롯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맥신 관련주 결국에는 초전도체주와 좀 오버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3주가 또 3일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보유자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맥신에서 이제 어제는 또 다른 테마주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양자암호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물리나 뭐 과학이나 수학 쪽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투자하는데도 좀 힘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부할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3개 종목이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해서 KCS, PPI, 아이윈플러스까지 모두 다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26% 가까이 올랐고요. 우리넷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강했는데 특히 여기에 KT부터 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 통신 관련주들이 들어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일단은 우리넷의 IR 관계자는 미리 좀 밝혔어요. 이 양자암호의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급등으로 우리넷은 마감이 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최근에 지수가 아무래도 이 긴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시장에서 테마주의 플레이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초전도체에서 맥신 그리고 양자암호까지 양자 역학을 아시나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양자라는 게 이제 앞에 있는 양이 헤아릴 양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퀀텀이라고 하면 how many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리량이 취할 수 있는 최소량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이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하고요. 큐비트를 정보 처리의 단위로 사용하는 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들이 0과 2를 사용을 했다면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0과 2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동시에 다양한 계산을 더욱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좀 거론이 되기도 했어요. 이 핵심 신흥 첨단 기술이 인공지능, 우주, 양자 컴퓨터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는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굉장히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330%가 넘게 급등했기도 하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중에서 월가워즈에서도 이 종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른 데는 바로 국내 연구진의 눈부신 성과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들 좀 본다면 지금 앞서 얘기 드렸듯이 중첩이라고 하죠. 이 중첩이나 얽힘 같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해서 한 번에 많은 정보들을 계산하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을 계산하고 수행하는데 그 처리 속도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이상
사실상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터는 온도에 대한 변화라던가 불순물 그리고 외부의 전자기장 같이 굉장히 이 미세한 자극에도 수많은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양자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의 환경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특성을 갖는 신소재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의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이 물질이 양자 스핀 액상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테마주의 광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주 랠리에서 3일 천하 그리고 일단은 양자 암호 관련주는 어제 좀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7월에도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보시는 것처럼 장중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9% 정도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6% 가까운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시가총액도 어느덧 이제 5조 7천억 원으로 훌쩍 뛰어 올랐고요. 코스닥 시총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바로 어제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고 9월 7일에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5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이미 이 소식이 7월부터 전해졌었기 때문에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의 그 앞서 먼저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에서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DX 쪽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019년에 5월에 먼저 이렇게 이전 상장을 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어제 종가로 계산을 해본다면 7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7월 17일에도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매도를 피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들 우리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전 상장을 했었던 주요 종목들을 봤을 때요. 포스코 퓨처엠과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나 나머지 2차전지 쪽도 우량주들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우량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을 해버린다면 코스닥에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포스코 DX에 대해서 오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도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혜연 앵커가 전해줬듯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덕분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 SK하이닉스 비롯해서 HBM 관련주, 이 엔비디아 수혜주들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공개 전에 미리 이렇게 AI와 관련주들 좀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에 공개가 되고 나서 내일 한 번 더 브리핑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금통위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시큐레터라고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 시큐레터가 오늘 러브레터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 하셨는데 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정들 있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뉴스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들 일부가 시간 외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KT 계열사 쪽에서 이렇게 상승불이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CQ센이라는 종목도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청당 제약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캐나다 제약사와 함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캐나다 지역의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쪽에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방산이나 해양에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40년에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크게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규장에서 2% 정도 밀렸고요. 시간 외에서도 5%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볼 수 있다면 얘기 나눠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가 되는데요. 일본의 언론에서는 오후 1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죠. 소금이나 식품 관련주, 시간 외에서도 일부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이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장부터 해서 국내장 그리고 이렇게 시간 외에서 올랐던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이슈도 많고 할 것도 참 많은 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투자뉴스 7에서 계속해서 전략 점검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 통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산업 뉴스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짚어보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봅니다. 어드바이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도 될 것 같아요. 네. 간밤 미증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인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금통일 일정 자리하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도 하잖아요. 자, 어떻게 좀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을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고요. 가이던스까지 상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쪽에 그래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액션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반도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디램이나 낸드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떨어지지라는 이제 그런 왜 같이 안 오르지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납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과 이제 특수하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워낙 이제 GPU 쪽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오른다 하더라도 오르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납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는 일단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이렇게 확 올랐었을 때 갭 상승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부터 사실 이제 내일 오후에 있을 잭슨홀 미팅 인터뷰 이전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일단 단기 상승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좋은 거 알고 있고 앞으로 좋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기뻐하시기보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전에 굳이 반도체 기업들을 쥐고 있을 필요가 풀로 이제 쥐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반도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빅 이슈를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좋은 종목을 쥐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단부에서 다시 재공략했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전략 즉 트레이딩의 시간이 도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좋을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고 다시 하단부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다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하위권에 뭐 MD스테크 같은 이제 테마주와 그 다음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한미 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를 필두로 한 HBM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어제 야수의 심장으로 베팅하신 분들은 오늘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뒤늦게 이제 갭상승에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뭐 선뜻 좋을 거야라고 해서 냅다 들어가시기보다는 저는 오늘은 일단은 오늘 내일은 파는 자리다. 테마성 이슈 따라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관련 테마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고 상한가를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자들을 따라가도 될 만한 자리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뒤늦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 굉장히 대단하고 앞으로도 대단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일단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 순간 함께 흥분을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진만쌤은 화요일에 출연해 주셨을 때 C랩과 MDS테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종목들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아마 오늘 뭐 어느 정도 갭상승 시작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갭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 좀 이제 시초의 매물을 소화를 한 이후에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될 것 같고 일단 화요일날 매수를 했다면 오늘 내일까지는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 이제 오후 마감 방송에서도 이제 MD스테크 코멘트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일단 오늘 갭상승 이후의 분위기를 지켜보자. 일단은 굉장히 잘 매수를 먼저 사전적으로 코멘트 드렸고 오늘 어느 정도 즐겨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뭐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막 덜컥 파시지 마시고 일단은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까지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 진만쌤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그 즐거움을 조금 금요일까지는 누려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 한은 금통의 일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해서 시장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와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오늘 상황에서 국내 시장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금통위에서는 뭐 동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리 인하하기도 조금 이제 애매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인상하기에는 지금 워낙 이제 부채 관련돼서 이슈가 많아서 사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동결은 했지만 일단 시장 금리 조금 이제 내리면서 조금 이제 부담감을 낮춘 즉 이제 사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고요. 그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경우에 사실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두 개 다 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원달러 환율이 많이 꺾였던 걸 봤었을 때 오늘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들 이제 질의응답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이제 인터뷰 이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내일은 어느 정도 시장에 갈무리를 할 만한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제 또 둔화가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이 됐고 실제로 8월 이제 예상 CPI 추정치를 봤었을 때 또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즉 계절적인 요인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를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혹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금 상향을 함으로써 조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지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 사실 하반기에 주식 혹은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목표치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만약에 오늘 좋았던 상승분을 반납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2%의 목표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금리를 올려버림으로써 목표치를 낮춰버리는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수치를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이 가장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무응답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이제 약보합에서 개별주적인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측면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채권 쪽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금값이나 원자재 가격들 계속 보시면서 사실 지수랑은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매크로 측면이 이제 지수랑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크로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다행히 오후에 이제
연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분명히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라고 지속 강조드리면서 이제 만약에 결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될 만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한은 금통위는 동결 쪽에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부분이 현금 확보입니다. 오늘 또 마침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요. 현금 좀 쥐고 계셨다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보고 또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테마 장세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 맥신 관련주들이 등락을 거듭했고 또 새롭게 부상한 테마가 양자 역학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체 대응을 해야 될지 머리가 좀 아파요. 네, 사실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조용한 거고요. 사실 이제 수익 나셔서 이제 신나신 분들만 이제 뭐 조롱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랑도 좀 하시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테마의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폭탄 돌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폭탄 안에서 살아남으신 분들만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도 신성데이터테크 대장주의 분봉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제 쭉 올라서 20%까지 올랐다가 이제 5분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이 테마가 빠지니까 다른 테마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뭐 공개방송 진행 중에 이제 갑자기 양자 테마 관련돼서 이제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갑자기 좀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초전도체 이제 요즘 이제 지난 몇 달 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또 차전지라는 이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었는데 요즘은 또 전도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는 뭐 이 상승의 끝이 혹은 이제 테마의 끝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제 이제 갈무리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구간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야수의 심장 혹은 이제 정말로 큰 돈을 베팅하기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레이딩 순수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뭐 상한가 갔었을 때 하한가 매물이 풀리는 그때 타이밍을 공략하는 그런 기술적인 전략을 제외하고는 이 상승의 끝은 얼마만큼 클지는 남았는지 혹은 이제 하락만 남았는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해서 사실 사이즈의 크기는 초전도체가 제일 크고요. 맥신 네. 같은 경우 살짝 테마의 사이즈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양자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한 달, 두 달 걸러서 한두 번씩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단 양자 테마가 조금 더 오늘까지는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이제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몇 번 코멘트 드리긴 했었는데 관련해서 시세가 조금 더 나오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양자 쪽뿐만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회사 자체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으로도 한번 이제 이 관심주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좀 중장기 모아가시는 분들 한번 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INX 지금 돌고 도는 테마 와중에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는 주기적으로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스코 DX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가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 어제도 코멘트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이 최근에 단독 기사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기업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매 주가가 이제 반드시 오른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가 가장 빠르고 탄력적으로 올랐던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를 봤었을 때 오히려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목표치에 빠르게 도달하는 그런 이제 주가 괴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전 상장이 무조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포스코 DX가 이런 이제 저는 이제 포스코 DX 굉장히 좋게 보고 이제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만 그 목표가
고가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가 사실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났었을 때 조금 더 가파르게 이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직전 고점까지 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 포스코 DX가 한번 하루 정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단체로 이제 엄청 올랐다가 이제 윗골이 남기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비슷한 모양의 기술적 이제 단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 슬슬 부담 가는 자리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랐었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단부에서 재공략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썼을 때 가장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기간이 내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 포스코 그룹 쪽 조정 나왔을 때 포스코 DX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리면서 아마 오르게 되면은 반등 나올 때 DX 쪽에서 가장 빠르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부에 도달했었을 때 그때 재공략을 했을 때 그때 코멘트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부담 가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한 10%에서 20%의 상승 여력은 남았습니다만 지금은 슬슬 부담 가는 자리니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진만쌤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한 차례 정리를 하고 쉬어간 다음에 다시 재공략을 낮은 가격대에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만스픽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5G 쪽으로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5G 안 믿습니다. 이 주가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5G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제 저도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추세가 나왔었을 때 한두 번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부분들로 해서 이제 솔리드와 오기솔루션 두 종목이 일단은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적 환경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코멘트 드리면서 너무 이제 막 5G 갈 거야라 이번에는 믿고 갈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왔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하단부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챙겨야 될 이슈가 많은 가운데 진만쌤께서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